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뤄보면서 투자 노하우를 찾아보는 시간,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느덧 2021년 1월을 지나서 2월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설을 앞두고 3천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3천선 근방에서 움직이는 국내 증시 과연 설 전후의 변동성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3천선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방송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리스크 대비 철저하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3천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설까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냥 2,900과 3,200 사이에서 지그재그. 2,900과 3,200 사이. 3,200. 그러면 3,000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3,000이 기준으로 선물 그 지수로면 한 400. 그 다음에 3,200이 한 430 정도. 그러면은 뭐 많이 해봤자 435. 그럼 한 30포인트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딱 415나 20 중심으로 위아래 10포인트가 왔다 하면서 거기에 시가 상위 종목들 갖고 바스켓으로 이용당하는 롱숏 전략이 계속 나는 구정 이후보다 5월 3일 날이 공매도 재개한다고 하죠. 그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설은 중요하지 않다. 5월까지 시한이 공매도 재개 때까지. 왜냐면 그럼 선생님 공매도 허용이 국내 증시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면 악재라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크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각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가 증가해야 돼. 차익 거래.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뭐죠? 그 선물이든 합성해 갖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삼성전자 사는 게 선물 뒤로 합성 매도해 갖고 때리려고 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삼성 그런 합성 매매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서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에서 매수 차익 거래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40조가 20조로 줄었거든요. 네. 요거를 10조를 늘릴 수가 있어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요. 통해서 그러면은 그 에너지에 따라 갖다 얘기해서 큰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걸 한 곳만 배가 안 뜨는 거야. 물이 얕아갖고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뜨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바스켓 매도라 그래요. 비차익에. 그러면은 하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뭐 5천억에서 1조 때리면 뭐 한 50에서 100포인트 빠지고 또 그거 차익 거래 비차익에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쫙 올리면 또 50에 70포인트 올라버리고 이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가 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노상 들고 있게끔 만들면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뭔가 이탈되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속수무책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라 그럴까 대형주 중심으로는 가성비가 너무 없어지는 장이 점점 확산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어마무시하게 근데 선생님 연기금이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의 펀드 이런 것도 포함인가요? 아니지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체국, 지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하는 이제 금융이 있고 펀드나 이런 건 투신사라고 그러죠. 투신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금년만 10조를 때리고 있어요. 10조.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그것도 호재 나올 때 또 집중적으로 또 때려.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냅두면 지네들도 고가에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재 때 사람들이 그 일반 투자 막 따라올 때 몇백만 주 잘 팔 수 있다고 해가 그때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카나다 수출 성공했다. 호재 나올 때 280만 주 때려버리고 네. 그리고 뭐 웬만하면 200만 주씩 때려요. 그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뭔가 에너지가 안 나오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그 당분간이라고 표현하겠는데 2, 3월 달은 뭐 모멘텀 부재 속의 변동성장에 네.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오늘도 보면 미국 시장 급등했어요. 네. 올려놓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는 힘은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개별 종목 위주로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을 했다가 상세를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을 그때그때 챙겨야 되는 장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5월까지 공매도가 허용될 때까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라서 올라간 거는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순환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 갖고 네. 10% 수익 난 게 마이너스 10도 순식간에 될 수 있어. 변동성이. 네. 그러니까 하단 상단을 정해놓고 중심값에서 내가 중심 이상에서 사버리면 그냥 수익이 잘 안. 그러니까 먹었다가 깨졌다가 네. 먹었다가 깨졌. 이런 장이 계속 두세 달만 더 되면 질려서 다 떠나죠.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들 나는 주식을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의 종목에서 스타를 자꾸 만들어. 거품을.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오늘 그 라이징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뭐 라이브. 우리는 이미 라이징 스타가 아니에요. 다 알아. 우리끼리는. 뭐. 근데 사람들은 라이징 스타라고 떠들기 시작하는 우주 항공 테마.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우주 항공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매수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라이징 스타 뉴스가 말하는 시점에서 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 하나그룹 얘기를 하면서 H솔루션 지분관계 우리 니콜라 사태 얘기하면서 이제 H솔루션 내에는 하나시스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한국항공우주 업대로 사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수익률이 어마무시해요. 그치.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그때 4만 원 목표로 타겟팅했나 작년에? 네, 맞아요. 한국항공우주 4만 원 간다. 하나시스템 2만 원 간다라고 하셨는데 금요일장 기준으로 4만 원 터치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2만 3천 원대 얘기한 거 대비 거의 80%. 하나 시스템도 목표가 터치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접근을 해서 세트레가이 수익률이 121.20% 수익이 났어요. 어마무시한 수익률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그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 무슨 그 이슈하실 거 그러니까 방송에 이구동성으로 요새는 너무 많이 떠들더라고. 그러면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라. 근데 뉴스에 안 팔고 들어가도 그 가는 말이 더 간다. 근데 그거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그 가는 말이 더 가는 게 뭐 한 10에서 20%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카메라 보면 선생님이 너무 측면이 많이 보여서 정면을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앞쪽으로 네 예쁘게 앉아주세요. 우린 선생님 얼굴을 더 보고 싶으니까. 자, 그 선생님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자산운용사 ARK 인베스트먼트가 2021년 1월에 우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걔네는 그거 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에도 테슬라 들어가 있고 우주항공 쪽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그 인베스트먼트가 그 스타가 된 게 그 테슬라가 저평가돼서 사서 테슬라로 큰 부를 일으킨 분이거든. 그래서 지금 지금 운영하는 ETF의 1등이 테슬라예요. 그 우주항공. 아니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근데 전기차 이걸로. 네네. 근데 내가 이제 캐시우드야. 테슬라를 전기차 갖고 더 뽑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걸 차익해서 누구한테 넘겨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설계하겠어? 뭔가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꽂아야죠. 평가 못 할 수 있는 거.
꿈을 줄 우주로. 그게 근데 테슬라가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 뭐 달나라 화성 보낸다. 네. 딱 맞잖아. 그러면 나는 A 펀드에 테슬라가 있어서 지금까지 큰 부를 일었어. 이거를 내 돈으로 만들고 다시 새로운 사람 비즈니스 꼬셔갖고 하면 스페이스 X자 붙은 거기다 놓고 내가 여기 있는 테슬라를 여기다 넘겨버리면 그 작업하는 거야. 요컨대 정말 우주항공이 현실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오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물량 넘기기를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로 지금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고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렇게 먹혀 들어가서 하나그룹이 기가 막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그룹도 지금 그 거버넌스라든지 삼성종합화학 인수할 때 하나종합화학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데 니콜라 갖고 풀라고 그랬다가 그 니콜라가 꼴라되는 바람에 다른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게 말은 지배구조라지만 그냥 우리가 갖다 사모펀드나 부트그라면 작전하는 거야. 작전하려고 그러면 ESG가요? ESG 브랜드나 거버넌스 같이 이게 또 거창한 큰 그림에 불과하지 머니 게임으로 내가 A라는 그 주식을 포장해 갖고 어떤 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거를 그 제3자에 넘기거나 시중한테 넘겼을 때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 꿈을 심어야 되거든. 그쵸. 어? 기대감. 기대감. 그와 같이 지금 하나그룹도 지금 그 H솔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솔루션을 매도해서 하나 시스템으로 결정적으로 가게 된 원인이 뭐야? 니콜라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니콜라가 사기당한 거니까 하나 솔루션은 매도하십시오 하고 그걸 하나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도 이제 다음 미국으로 날아가고 그 김동관 사장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팔로우되면 팔로우도 뭐니 해보면 다음 파동에서 자기네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 거기가 다 보면 무기, 화학,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돼서 지금 하나그룹이 저 달나라 쏘고 뭐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웃기는 소리라고.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그룹이 가장 그게 더 빠르려고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가 더 빠르지. 그거는 벌써 누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반이 있는데 한국 하나그룹이 그 에너지 같다면 그러니까 세트라에 인수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투자해 갖고 가려면 딱 10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근데 지금 당장 10년인데 내년까지 당장 하나종합화학과 삼성그룹하고 인수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치를 다른 주가 거에서 키워야죠. 머니게임에서 키워갖고 담보가치 높여서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최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 상승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항공 테마주가 올랐던 게 약간 음모론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그룹이 설계한 거다. 라고도 볼 수 있나요? 거기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그걸 작년에 캐치해갖고 그거 하십시오라고 한 거야. 맞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항공우주 과연 뭐 이게 터치를 할 것인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셨고 궁금해 하셨는데 한화 시스템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찍고 나서 우리 한화 시스템 다음으로 한국 항공우주가 최근 들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선생님 하나씩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면 이들 종목들 중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장을 매도해 설계자들이 있어. 상품 설계자. 보험 상품 설계해갖고 잘 팔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잘 팔려고 포장하려고 그러면 네. 어떠한 이슈나 이벤트나 사람들을 확 끌게 같은 게 필요하잖아. 네. 그런 것 같이 이 우주항공이라는 테마가 그 하나의 뭐랄까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떠들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테슬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캐시우드도 있었고 이게 또 하나그룹이 세트랙 I를 인수하는 게 기폭제가 트리거가 됐고 뭐 등등 이러면서 큰 에너지를 줬잖아. 거기에는 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 상품 설계자 같이
뭔가 하나종합화학을 이제 그 나스닥 상장시킨 거는 불발이 됐으니까 한국에서 시즌하면 그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거를 상장해서 공모가 높여서 뭔가 시장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종합화하고 옵션 거래되어 있는 문제되는 거를 풀어야 되고 하는 거를 딱 디자인한 게 우주항공 테마. 그러면 이제 가타리에서 23,000원, 25,000원 놀던 게 4만 원까지 갔고 여기서 뭐 한 10에서 20%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큰 설계 게임은 나는 끝났다고 봐. 담보 가치가 벌써 그 2만 원대짜리하고 4만 원대짜리하고 따블이 갔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작업은 우리가 전번 우리 그 사이트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지? 이제는 하나 솔루션으로 돌아가자. 하나 시스템은 이미 게임이 다 끝났고 다시 하나 솔루션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 종합화학을 상장시켜야 되잖아. 근데 금년 상반기는 힘들거든.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과 하나 종합화학의 계약이 그 만기가 2015년 4월 말에 했으니까 거기서 5년 딱 하면 금년 4월이야. 그럼 금년 4월 말까지 또 삼성그룹은 상속세 내 이제 확정돼야지. 그리고 요번에 삼성생명 대주주에 대한 그거를 3개월 연장했어. 이것도 4월 말이야. 공매도는 5월이고. 오, 그 시점이네요. 다 묘하지.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4월이고. 4월 15일. 그러면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다 몰려 있어서 근데 나는 이번 4월 말에 못 풀어. 하나그룹이요? 하나 못 풀어. 그럼 선생님 못 풀면 어떻게 돼요? 그 삼성하고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년 연장 조건이 있어. 그럼 1년 연장할 동안에 그 사이에 하나 종합화학을 상장시켜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담보 가치 높이는 작업이 있고, 그러면 그거 작업할 때 이걸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SK그룹의 그 부부의 세계 탐욕할 때. 네. SK 바이오팜 상장 전에 SK를 급등시키잖아. 그리고 막상 상장시키니까 SK 바이오팜 팔아먹고 반토막시키고 SK 3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죽여버리면서 다른 종목 그냥 그 외에 종목들로 어마무시하게 또 올려놓고 이거를 SK를 반 죽여놓잖아. 그 다음에 지금 그 17만 원까지 죽인 SK가 지금 얼마야? 다시 엄청 올렸잖아. 다시 올렸지. 이거 비슷하다. 근데 선생님,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결국 하나 종합화학이 상장을 해야 하나그룹도 좋고 삼성도 좋은데 하나그룹이 더 좋은 거는 지배구조, 승계 작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지분, 본주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한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솔루션 37.25%, 하나생명 18.15%,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3.95%, 한화건설 100% 등 굵직한 지주회사, 계열사 뭐 이런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경영에 복귀를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세트레가이 관련해서도 김승현 회장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호탄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아들들의 지분을 높여줘야 되는 H솔루션 그리고 하나 이 지분 싸움에서 그러면 SK그룹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2, 3년 후. 근데 선생님 최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H솔루션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한화 우선주를 많이 샀다고 해요. 그 우선주 게임 그래서 나오는 거야. 본적 우선주. 그러면 근데 그게 내가 왜 그 1년 후 그 시차를 두라고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나 종합화학 발등부터 그거 작업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승계 작업은 일단 발등의 불은 아니고 이거 같이 키워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면 그 돈들이 없어. 하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요새 그 자식들한테 그 상속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상속세 내고 그러잖아. 맞아요, 증여. 그러니까 그 전에 얘네들이 어떤 재원을 확보해 갖고 옛날 같으면 전화자치 발행해서 싸게 이렇게 해서 요새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려고 그러면 H솔루션이 비상장 때 요거를 작업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작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종합학을 일단 상장.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솔루션의 지배 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H솔루션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상장시키겠지. 네. H솔루션 지분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뤄드렸는데 그게 제가 자료를 찾았던 게 그때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언급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리뉴얼된 부분,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전달을 못 드렸어요. 제 지분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H솔루션이 도대체 뭐야? 우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화가 있고 H솔루션이 있어요. H솔루션의 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장남이 반 갖고 있고 두 분이 25씩 25씩. 네. 차남과 삼남이 25씩. 음. 그러니까 딱 아들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H솔루션이라는 게 저는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는 한화 SNC로 2001년에 이제 시작을 했대요. 시스템 통합 관리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2017년도 10월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존속법인의 사명을 H솔루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SI 사업부랑 한화 탈레스가 합쳐진 게 한화 시스템인 거죠. 그래갖고 내가 그 솔루션 니콜라가 할 때 이 하나 시스템이 이제 가치를 높여서 이 H 솔루션의 그 에너지를 키우는 이 선제적 작업이 여기서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치 높이 게임에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미래 지도를 그린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H솔루션 속에 있는 한화에너지 그리고 그 밑에는 한화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커지고 한화에너지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H솔루션이 커지니까 아들한테 그렇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민이 H솔루션을 제일 늦게 하면서 하나 에너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건드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3년을 잡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종합화학 상장시켜서 여기서 먼저 풀어갖고 삼성하고의 그 풋업 계약을 먼저 풀어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김승혜 회장이 딱 등장해서 아직 그 자식들이 젊거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제 내가 또 관리하면서 이 바닥 다지기 들어가면서 뭔가 시간을 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H솔루션 이게 옛날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에버랜드도 이름 바뀌어갖고 삼성물산 합병시켜버렸잖아. 이제 그 작업이 이제 하나하고 그때 이제 뭐 될 거다. 그랬지. 교수님 제가 그래서 찾아와 봤어요. 그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그럼 어떤 시나리오로 이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한화하고 H솔루션을 합치는 거. 그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쉽지 않아. 근데 이걸 그냥 합친다는 거 사실 누가 봐도 경영승계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 그걸 할 것 같아. 이건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카드라고는 안 보고 있어. H솔루션이 한화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확보를 하는 게 어쨌든 H솔루션이 한화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나중에 유리한 거잖아요, 자식들이. 그치. 근데 가까이서 김승현 이 회장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김동관 이분이 갖고 계셔야 되잖아.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큰 문제. 김승현 회장이 22.65%, 김동관은 4.44. 그러니까. 두 아들이 1.67씩.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해서 김승현 회장이 상속시키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데 상속세. 그러려고 하면 김동관 이분이 돈을 벌어갖고 하나를 갖고 오는 이게 한 10%까지 갖고 오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래서 니콜라 쪽으로 했는데 그게 니콜라가 안 안 된 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보면 제일 열심히 뛰시는 분이 이분 아니야. 김동관 니콜라스니까 미국도 사장. 갔다 오시고 뭐 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안에 이 부분을 이분이 그러니까 이 경영의 성과도 보여야 되고 뭔가 능력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죠. 돈도 벌어와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도 배당을 키워 거기서 많이 받아갖고 그거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갖고 오거나 우선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보다는 하나 우선주. 하나 우선주. 근데 선생님 김동관 사장이 하나솔루션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 사태에도 책임이 있고 니콜라가 그때 이후로 뭐 9월에 한참 올랐다가 10월부터 지지부진한데 니콜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솔루션을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건가요?
일단 하나 종합파악의 대주주. 간단하게. 그리고 그 투자한 거는 대손 상각시켜버리면 돼. 1200억이거든. 그게 이제, 해갖고 1조 가치가 넘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거는, 기대 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방법은 뭐야? 하나 종합화학 상장시키면서 하나 솔루션의 지배 가치나, 담보 가치를 높이고, 이 높이면서 김동관 사장의 에너지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우선주 통해갖고, 하나 갖고 오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 키워서 하나 우선주를 가지고 하나를 갖고 오는 시나리오의 시간은 2, 3년. 2, 3년도 빨라. 그것도 빨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적금 들듯이 해야겠다.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너무 2, 3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솔루션에 집중.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그룹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나중에 이거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하나 우선주 지금 살 거야 라는 거는 엄청 인고의 세월을 버티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하나 솔루션 지금 매수한다면 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 종합화학 상장 일정 나와갖고 상장할 때까지. 그러면 이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짧으면 금방 된다면 올해, 늦어도 내년? 그치. 그러니까 빠르면 금년 10월에서 12월 코스, 늦으면 내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2022년 4월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딱 보면 1년 작업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월급에서 일부씩 이렇게 적금 들듯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요? 적금 들지 하면 오히려 하나 우선주로 적금 들듯이 길게 3년 하시는 게 더 낫고, 네.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은 트레이딩 하는 개념. 증자 받고, 그 다음에 한 30에서 50% 에너지. 큰 게임은 아닌 거야. 그리고 이것도 바닥이 아니야. 맞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 개념도 30에서 50%로 집중 투자 트레이딩 감각이지. 그리고 이거를 뭐 시간여행이나 적립식이나 배분한 그런 스타일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그룹 우리가 우주항공 테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나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를 짚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언급을 드렸던,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수익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그리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지난주에 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댓글에도 지금 하나 시스템 뭐 한국항공우주 갖고 있는데 수익 실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뭐 한국항공우주는 금요일장 기준으로 4만 원을 시원하게 딱 터치해줬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좀 어떻게 뭐 비중을 조절해서 조금 아니 더 못 팔았으면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팔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꼭지에서 2,000원 빠져도 파세요. 네? 그게 무슨 차이야? 이게 조정하다 38,000원.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 근처에 38,000원에서는 됐어. 그러니까 문제는 23,000원, 25,000원에 안 사고 35,000원, 4만 원에 사신 분들이 문제지. 그분은 위치가 잘못된 거거든. 위치가 높아. 그럼 목표 수익률을 그냥 10에서 20% 정도에서 만족하고 나오셔야지. 나도 23,000원, 25,000원 더블 먹으니까 지금 여기서 35,000원 샀는데 그럼 더블이면 얼마 가야 돼? 7만 원 가야 돼. 그럼 깨자 그거는. 진짜 한국항공우주가라든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만 원 가려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진짜 구체적으로 날아가야 돼. 나로 같은 거 또 막 쏘고. 그거 갖고 내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쏘는 걸로. 쏘는 갖고는 이거 그 에너지 안 나와. 쏜 거는 이미 익숙해져서 뭔가 쏘는- 새로운 에너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슈가 소멸되면서 좀 낙폭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많이 상승했던 만큼 또 여러분들 수익 실현 아직 못하셨으면 빨리빨리 챙기시면서 다른 섹터로, 지금 움직이는 섹터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또 방송 함께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드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종목을 찝어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사랑 받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